첫 번째 주제, 오늘 취임식 모습들이죠.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할 텐데요. 윤석열의 5년 시작됐다로 잡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끔 4년에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취임식?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담담하게 봤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무지개가 떴잖아요. 이건 상당히 성스러운 길조가 아니냐. 그래서 좀 윤석열 국정 운영, 정권의 앞날 이런 것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네, 아마 국민 곁으로 들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돋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좀 담담하게 취임식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장면이 국회에 있는 취임식 하나만 포인트가 잡혔던 게 아니라 영화로 치면 앵글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청와대가 12시에 개방이 되고 용산의 시대가 열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취임식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중궁궐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취임식을 담담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방역이 끝나고 나서 오랜만에 많은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있었던 아주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고요. 들어가시면서 주먹 인사 쭉 나누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호흡하는 장면도 좋았고요. 그리고 부쩍 연설이 좋아졌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자세라든지 표현 방법 이런 발성. 것들이 좋아서 발성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신뢰감을 주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봤습니다. 예. 10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2013년이죠. 취임한 뒤로 10년 만에 열리는데 통상의 취임식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할 때부터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가지면서 입장하고 또 퇴장도 스킨십을 가지면서 마무리한 게 좀 다른 취임식들하고 다르게 인상적이었던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 배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오랜만의 모습이죠.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런 게 없이 로텐도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질서가 조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뭐 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임 이후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중요한 거겠죠. 일단 방점은 오늘 소통에 주로 찍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전에는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제 왼쪽부터 저한테는 이제 오른쪽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가까운 여권을 먼저 이제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권력지향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여야가 자리를 아예 바꾸시죠,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바꿀까요? 예. 근데 시청자들 분들께 뭐 좌우를 나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판례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숙제는 네모다라는 판례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적으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을 조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미리 이제 써주신 분들 있고 지금 쓰신 분들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권과 가까운 쪽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내리셔도 일단은 됩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은 민주당이 가장 큰 숙제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뭐 법률안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아니면 곧 해야 될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곧 해야 되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협조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협치를 별로 얘기 안 하셨지만은 민주당과의 관계, 민주당과의 협치 이것이 향후 2년 동안에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자 숙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 없이 민주당을 고정 상수로 두고 윤 대통령이 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발목 잡힌 채로 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에 대한 법률안 같은 경우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자기네들이 다시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가장 큰 숙제다.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민주당의 행동을 하루 이틀 봐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숙제가 저는 사실 민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소야대 전국의 의석을 돌파하는 유일한 힘은 민심이고 그 민심이 어디서 오느냐? 정권 교체를 향한 두터운 민심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저는 부동산 실패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잘 풀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공급을 확대하자고 하니 또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가격 안정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아마 부동산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부동산에 관한 정책으로 어떻게 전임 정부와 다른 실력을 증명하게 된다면 민심이 두텁게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럼 뭐 여소야대 전국의 의석수 정도는 민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예. 의원님은 저는 향후 2년이라고 썼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향후 2년간의 국정 성과일 텐데요. 다음 총선이 2024년 4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 중반부를 도는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하고 얼추 비슷한데 결국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향후 2년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2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의석수가 절대 열세고 그리고 뭐 협치의 분위기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뭐 정치 전반이 어떻게 보면 진영 대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협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포용력을 발휘해야 되고 앞서 이제 민심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민들하고 막연하게 스킨십을 갖거나 내지는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 문턱을 낮춘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민심이 원하는 바를 국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 기간 동안에 엿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다소 좀 일방적이고 직진 스타일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야 집권 후반기 더 나아가서는 여소야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총선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상당히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 성과를 같다.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능력 증명이라고 전 적었는데요. 능력 증명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나온 얘기 보면 작년 12월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0조 중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한 발 물러선 상태로 인수위에 들어왔고 35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젠 차등지급 나오고 소급은 안 되겠다까지 물러났는데 그럼 거기서 결론이 났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은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딱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하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재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 기재부에다 지금 공을 넘겼단 말이죠. 기재부 입장에서야 재정 건전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만 잘 휘두르면 된다라고 생각할 테니 더 후퇴한 안을 내놓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래 구상했던 정국이랑 많이 달라지는 건데 물론 이제 넘겨놓은 것은 제가 생각에 안철수 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도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청사진 아래에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능력을 꼭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부동산 또 정책에 있어서 디테일에 대한 성과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꽤 많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너무하세요. 왜요? 아, 취임 첫날인데 좀 좋은 얘기 해주시지. 취임 좋은 얘기 첫날부터 아니에요? 뭐 인수위가 어떻게 됐든 재정 준치가 어떻게 됐든 뭐 추경 어떻게 됐다 이렇게 비판만 하셨잖아요. 너무해요. 예, 보통 주식이 오늘 같은 상서로운 날은 좀 올라가면서 받쳐주는데 그것도 좀 안 받쳐주고 여러 가지 나스닥에서 어제 걱정이 많습니다.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 이제 좋은 얘기 해주세요. 오늘 무지개 첫날인데.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무지개는 이제 방송 전에 하신 얘기인데 그래도 처음에 얘기하실 때 네. 상당히 기대를 한다라고 김성현 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전혀 이제 기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취임식 포인트 한 가지 덧붙이면 원래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눴던 얘기로는 또 다른 숙제를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익명이 보장돼야 되니까. 예.